안녕하세요. 정기민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법과 규칙, 조문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나 규칙, 조문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과목이든 막론하고 그 과목이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이 기초를 좀 명확하게 해둬야지 다른 선례나 예규나 판례를 볼 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법 과목 같은 경우는 시험 지문에 20% 정도가 법이나 규칙, 조문이 그대로 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문을 보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험이 한 3,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마무리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법과 규칙,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부터 자기 것을 만든 다음에 다른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조문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법조문이고요. 규칙조문 같은 경우는 박스 처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2조 보시겠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번 등기부란. 등기부라는 것은 뒤에 보시면 편성이 나옵니다.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등기정보자료입니다.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등기부 부본자료란, 부본이라는 것은 사본 같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하는 것이고,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 바로 등기부가 되는 것이죠. 4번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4조 권리의 순위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2항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 번호에 따르게 되어 있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 번호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5조 보시면 부기등기의 순위입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6조 등기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보시겠습니다. 1항 등기 신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될 때 그때 접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 아래 규칙 3조 보시겠습니다. 제1항 법제6조 제1항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란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2항이 가끔가다가 시험 지문에 기출됩니다.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2항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법제 7조 관할 등기소 보시겠습니다. 1항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항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규칙 보시면 5조 제1항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그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항 보시면 제1항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항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상급 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 법원의 장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4항 관할 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관할 등기소에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5항 등기관이 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 그러니까 지정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게 되어 있고요. 6항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할 지정에 의한 등기부 목록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7항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7항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죠. 제6조 보시겠습니다. 관할의 변경입니다. 1항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기록과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및 매매 목록의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에 넘겨주는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처리 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 7조 2 관련 사건 관할에 관한 특례입니다. 1항 보시면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항 보시면 제7조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시면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제71조, 72조는 그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입니다. 그리고 78조 4항은 추가적 공동저당, 그리고 72조 제2항은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설정입니다.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규칙 163조 1항 보시면 법제 7조 2 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중 하나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 등기 신청이란 다음 각호의 신청을 한다. 이로 보시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2호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 설정 또는 전전세 등기 신청. 3호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 변경, 말소 등기 신청. 4호는 그 밖에 동일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따라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 등기 신청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항 보시면 법제 7조 2 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이란 다음 각호의 신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1호, 2호, 3호까지 있네요. 1호가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제1항, 제1호 및 2호의 등기 신청. 2호는 제1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 변경, 말소 등기 신청. 3호는 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 등기소에 추가되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3항 보시면 공동저당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의 신청은 소멸 또는 변경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규칙 163조의 2는 3항만 보시겠습니다. 법제 7조 2 제1항에 따라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전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163조의 3은 생략하고 163조의 4도 생략하고 163조의 5 보시겠습니다. 법제 7조 2에 따라 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 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또는 취하는 그 등기를 신청한 그 등기소에 보정이나 취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3조의 6 보시겠습니다. 자, 제1항 법제 7조 2에 따라 맞춰진 등기에 대한 법제 32조에 따른 경정등기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이 항 보시면 등기에 차거나 빠진 부분이 법제 7조 2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경정하여야 한다. 3항 보시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기록에 옥이나 빠진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법제 7조의 3 보시겠습니다. 상속, 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입니다. 1항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칙 164조 보시면 법제 7조의 3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보시면 1호와 2호가 있네요. 1호는 상속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2호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에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원인으로 해당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가본 보시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이 있는 경우고 나본 보시면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따라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답은
상속 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또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 계약을 취소하는 재판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항 보시면 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안 해드렸는데 관공서가 법제 96조 그리고 99조 제2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제 7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제 96조는 뭐냐면은 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신청 시에 그 상속인을 가름해서 상속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고 또는 법제 99조 제2항은 그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시에 등기 권리자가 등기 명의인을 가름해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제 7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것입니다. 아래 8조까지 보시면 관할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9조 관할의 변경입니다. 어느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기록의 처리 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될 것입니다. 네, 제10조는 등기 사무의 정지인데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1항 보시면 대법원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 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등기 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또는 그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등기 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라는 것은 어떤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아래 그 규칙 제6조의 2도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제 11조 등기 사무의 처리입니다. 제1항 등기 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사무관, 등기 사무관, 등기 주사 또는 등기 주사보 중에서 지방 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항 보시면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 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항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항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항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가 시험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래 규칙 제7조는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법제 12조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보시겠습니다. 제1항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이 그 등기 신청인일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습니다. 제2항 보시면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이 조서가 참여조서입니다.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칙 8조 참여조서의 작성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항 등기부입니다. 14조 등기부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2항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3항 등기부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사항은 등기부의 부속 서류에 대한 내용인데 등기부와 비슷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래 규칙 제11조 보시겠습니다. 1항 등기관이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 등기부가 아니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 보시면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의 송부 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 법원에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3항 보시면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또는 전자문서로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조는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1항 보시면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대해서는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규칙 제12조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고유번호입니다. 1항 등기 기록을 개설할 때는 1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 기록에 기록하게 되어 있고 2항 보시면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 13조 등기 기록의 양식 보시면 1항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과 접수란이 있고 소재 지번란, 그리고 지목란, 면적란, 그리고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앞에 표시번호란과 접수란은 동일하고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건물 번호란, 그리고 건물 내용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란은 토지와 동일합니다. 이 항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와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게 되어 있죠.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여기부터는 순위가 들어갑니다. 순위번호란, 등기 목적란, 접수란, 등기 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규칙 제14조 보시겠습니다.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양식 보시겠습니다. 1항 보시면 법제 1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일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그리고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 건물 같은 경우는 표제부가 2개 생기는 거죠. 일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그리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있습니다. 2항 보시면 2항 뒷부분만 보시겠습니다.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지권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일동의 건물의 표제부, 일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 그리고 아래줄 보시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만 좀 확인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16조 보시겠습니다. 16조 등기부 부본 자료의 작성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규칙 제15조 이하를 생략하겠습니다. 규칙 제23조 보시겠습니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확인조서, 취하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 제25조 장부의 보존기간 가끔가다가 시험에 기출이 되고 있죠. 보시겠습니다. 제1항 등기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외우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신청서라는 말이 온전히 들어간 거. 신청서류 안 되고요. 신청서라는 말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신청서류는 안 됩니다. 신청서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무조건 다 5년이었습니다. 5년. 그리고 통열제, 각종 통지부, 열람 신청서류 편철장, 그리고 재증명 신청서류 편철장. 요거는 1년이었고 나머지는 10년이었다.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편했습니다. 신청서류란 말 안 되고 신청서라는 말 딱 들어간 것들, 신청서 요거는 5년이었고, 통열제, 각종 통지부, 열람 신청서류 편철장, 재증명 신청서류 편철장, 요거는 1년이었고 나머지 10년.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래 2항도 보시겠습니다. 장부의 보존기간은 해당 기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3항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말까지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보존기간이 만료된 장부 또는 서류는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말까지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입니다. 1항 보시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칙 제29조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크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가 있고 일부 증명서가 있습니다. 전부 증명서에는 말소사항이 포함된 것이 있고 또는 현재 유효사항만 기록한 것을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3호부터 5호까지 보시면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인데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정인 지분만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고 현재 소유 현황을 전부 다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분 취득 이력을 쭉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는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그리고 지분 취득 이력입니다. 다음 30조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방법입니다. 2항부터 보시겠습니다. 2항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또는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항 보시면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에 관해서는 일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항 보시면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나와도 맞는 지문입니다.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 신청 사항이 접수되어 그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31조 열람 방법입니다. 제1항 등기 기록의 열람은 등기 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기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게 등기 기록의 열람이고요. 이 항 보시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전자문서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달의 방법에 따른다. 제1항 전달의 방법은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는 것이죠. 다음 규칙 제32조 보시면 등기사항 등의 공시 제한입니다. 제1항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7자리를 공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밑에 법제 20조 보시겠습니다. 등기기록의 폐쇄입니다. 제1항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겁니다. 폐쇄. 그리고 2항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복등기기록 정리입니다. 규칙 제33조 보시겠습니다. 제1항 법제 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규정해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4조 보시겠습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같은 경우의 정리입니다. 중복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된 등기기록, 후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후등기 기록을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후등기 기록에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고 먼저 개설된 등기기록, 선등기 기록이라고 합니다. 선등기 기록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때에는 선등기 기록을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5조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 정리입니다. 중복등기 기록 중 어느 한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다른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잊어받는 경우로서 다른 등기 기록이 후등기 기록이거나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는 선등기 기록일 때는 그 다른 등기 기록을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규칙 제35조는 이런 내용이죠. 어느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A입니다. 그리고 다른 등기 기록에는 B라는 사람에게서 A라는 사람에게 이전이 된 겁니다. 이럴 때 어느 한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다른 등기가 2번입니다. 다른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죠. 이때 이 다른 등기 기록이 후등기 기록이거나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권리가 없는 선등기 기록일 때는 이 다른 등기 기록, 2번 등기 기록을 폐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6조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1항 보시면 중복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로서 어느 한 등기 기록에만 원시 취득 사유 또는 분배 농지의 상환 완료를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때는 그 등기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 기록을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7조 보시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입니다. 1항 보시면 중복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로서 제35조와 제36조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각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과 그리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그 등기 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 보시면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등기 기록을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중복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폐쇄를 못한다는 얘기죠. 3항 보시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기 기록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 기록을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정리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뜻을 폐쇄된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8조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 정리입니다. 등기관이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 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제36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등기 기록에만 원시 취득 사유 또는 분배 농지의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을 때 그 등기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경우죠. 그 경우와 제37조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제39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입니다. 1항 보시면 중복등기 기록 중 어느 한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 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 기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40조 보시면 중복등기 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 분필 보시겠습니다. 제1항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 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하는 직권으로 분필 등기를 한 후 2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2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분필 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등기하는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관한 사실 조회를 하거나 등기 명의인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1조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보시겠습니다. 1항 2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중복 등기 정리된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소유자가 같은 경우입니다.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등기를 폐쇄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후등기에는 소유권 외에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에는 그러한 등기가 없을 경우에는 선등기를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첫 번째, A 등기 기록에는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됐고, B 등기 기록은 그 다른 등기 기록, 이 등기 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이렇게 이전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A 등기가, 요 등기가 그 후등기 기록이거나 또는 소유권 외에 다른 등기가 없는 선등기 기록일 경우에는 A 등기 기록을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죠. 이때 한쪽에만 원시 취득 사유 또는 분배 농지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다른 등기 기록을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3번 보시면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1번 보시면 각 소유자와 그리고 이해관계인에게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이의를 진술하도록 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의 진술이 없는 등기 기록을 폐쇄하는 것이고, 만약에 모두 다 이의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2번 보시면 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 기록을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소유자와 등기 명의인에게,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